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사업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2세 노년내과 전문의 박성철입니다. 대학병원과 요양병원에서 55년 넘게 노인의 식생활 혈관 신장 질환만을 들여다봤습니다. 평생 환자를 만나며 배운 건 단 하나, 많이 아는 것보다 올바르게 실천하는 것이 사람을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수십 년간 가장 많이 들은 질문 박사님, 대체 저는 뭘 먹고 뭘 피해야 합니까? 제 경험과 근거를 담아 또렷하게 답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약이 되는 채소, 독이 되는 채소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인가요? 안방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댓글로 친절히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셔야 하는 것은 모든 채소가 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아내의 신장과 관련해 제가 다시 배운 상식이 있는데요. 10여 년 전 아내는 당뇨와 고혈압으로 입원했습니다. 검사지를 보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수십 년 환자들을 진료했건만 제 아내의 신장 수치가 가파르게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몸에 좋은 채소라며 아내가 늘 한 숟가락 더 올리던 그 음식들이 혈당을 잔잔하게 흔들고 염증을 키우는 보이지 않는 불씨가 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자 의사로서 부끄러웠고 아내에게 미안하기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채소 하나하나를 원리, 효능, 부작용, 조리법, 개인차라는 5칸 노트에 다시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선명해졌습니다. 첫째, 색이 진하고 쓴맛이 살짝 도는 채소는 항산화와 해독 경로를 자극해 염증을 낮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자색, 양배추, 안토시아닌, 브로콜리, 설포라판, 특히 브로콜리 싹에서 추출한 설포라판은 간의 포도당 신생합성을 누르고 혈당 조절을 돕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일부 전당뇨 환자에서 12주 섭취 시 혈당 개선이 관찰되었지요. 둘째, 질산염이 풍부한 비트는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바뀌며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 메타 분석과 고령층 대상 연구에서 수축기 혈압이 내려간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효과 크기와 개인차가 있고 신장 결석이 있는 분은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셋째, 눈과 뇌를 지키는 초록잎 시금치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풍부합니다. 황반변성 진행 억제에 도움이 된다는 임상 권고가 있습니다. 다만 옥살산이 높아 결석 위험군은 조리법과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내 식탁을 선 채소 중심, 개인 상태 맞춤, 조리법 개선으로 바꿨습니다. 아내는 서서히 컨디션을 되찾았고 혈압과 혈당 변동폭이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모든 채소는 몸에 좋다는 막연한 믿음을 끝내자고요. 사람의 몸, 특히 나이 든 몸은 세밀한 조정을 원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실행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식단을 한 번에 확 바꾸지 말고 한 끼 한 가지만 바꾸십시오. 예를 들어 흰빵 감자 샐러드에서 자색 양배추 샐러드와 삶은 달걀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혈압, 혈당, 신장 상태를 기준으로 채소의 양, 조리법, 짝꿍 지방, 단백질을 정하세요. 내 몸의 약점과 강점에 따라 같은 채소도 다르게 먹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혈압이 높은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비트, 시금치, 토마토의 양을 하루 한 줌 정도로 정합니다. 그리고 소금을 줄인 조리법으로 데치거나 구워서 먹는 게 좋습니다. 짝꿍 음식은 올리브유와 견과류가 좋겠지요. 불포화 지방이 혈압 조절과 혈관 보호에 큰 도움을 줍니다. 조리 예시를 들어보자면 비트 반 개를 잘라 3-4분 정도 찌고 샐러드에 올려 호두와 올리브유로 드레싱을 만들어 드셔보세요. 혈당이 높은 분들 또는 당뇨 또는 전 단계에 계신 분들은 브로콜리, 버섯, 자색 양배추를 충분히 드셔주는 게 필요합니다.
살짝 쪄서 흡수율을 높이면 좋겠고 기름을 살짝 사용해도 좋습니다. 짝꿍 음식은 달걀, 두부, 생선인데요.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면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줄 겁니다. 양배추 샐러드에 삶은 달걀을 올리고 두부구이를 해서 드셔보세요. 이렇게 같은 채소라도 혈압에는 기름견 과류와 함께, 혈당에는 단백질과 함께, 신장에는 대치고, 소금 줄여서 먹는 식으로 활용해 보세요. 건강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주간 식사 수치 몸반응 일지를 써서 나만의 패턴을 잡으세요. 그러면 그것이 건강을 위한 습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는 채소들입니다. 네 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왜 이들이 혈당에 좋은지 원리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색 양배추는 보라색 안토시아닌이 항산화와 항염 작용을 하며 장내 미생물 균형을 돕습니다. 최신 연구에서 노화 연관 질환에 대한 위험을 완화시키는 효능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생으로 양배추를 채 썰어 올리브유와 사과 식초로 버무려서 드셔보세요. 과열 조리는 성분 파괴가 우려되니 주의하세요. 갑상선 기능저하 환자가 있다면 생으로 과량 섭취보다 살짝 데친 뒤에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브로콜리는 설포라판이 해독 효소를 올리고 간의 포도당 생성을 억제해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무작위 실험에서 전당뇨 환자의 혈당 개선을 확인했어요. 브로콜리는 살짝 쪄서 마늘과 볶아 드시면 좋습니다. 비트는 질산염이 산화질소로 바뀌며 혈관을 이완해 줍니다. 주 3-4회 반개 분량을 샐러드나 스무디로 드시면 가장 좋은데요. 샐러드를 할 때에는 무채처럼 채 썰어서 아삭하게 드셔보세요. 그리고 스무디로 드실 때에는 브로콜리, 토마토, 양배추와 같이 살짝 데쳐서 한 주먹씩 넣고 비트는 4분의 1 조각만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금치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풍부해 황반변성 진행 억제에 도움이 됩니다. 이는 눈 건강, 특히 망막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요. 당뇨가 오래되면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서 망막의 작은 혈관이 손상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금치를 자주 드셔주시면 좋습니다. 자주 드시는 방법처럼 데쳐서 참기름이나 들기름에 묻혀서 드셔보세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채소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감자는 혈당 지수가 높아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특히 감자튀김은 제2형 당뇨 위험 증가와 관련됩니다. 그래서 감자를 구워서 올리브유와 계피와 함께 곁들여 먹는 것을 권합니다. 당뇨 환자는 주 1회 미만 섭취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옥수수는 통옥수수는 중간 혈당 지수지만 팝콘이나 콘플레이크 같은 가공 형태는 혈당 영향이 큽니다. 가공된 옥수수를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이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첨가물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통옥수수는 단백질 지방과 함께 소량을 씹어 드세요. 주의할 점은 콘플레이크 달단 콘캔은 피하거나 극소량을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가지는 일부 민감군에서 통증 악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에겐 문제 없지만 개인차가 있습니다. 제가 치료하던 70대 김정아님은 병원에 내원할 때마다 속이 쓰리고 관절이 아프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가지에 들어있는 알칼로이드 성분은 일부 사람에게 관절통과 함께 깨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가지의 쓴맛을 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지는 껍질을 벗기고 소금물에 담갔다가 충분히 익힌 후에 드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시거나 신경통 악화 패턴이 반복되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통조림 토마토는 나트륨 과다와 BPA 노출 위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플라스틱, 특히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인 통조림 안쪽 코팅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음식이 금속과 직접 닿지 않게 하는 용도인데요. 이것이 산성음식 즉 토마토 닿으면 이 BPA가 코팅에서 빠져나와 음식으로 섞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공 토마토 섭취를 줄이는 것이 내분 기계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음식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제는 제 환자분의 여정을 말씀드릴 거예요. 김호철님은 당뇨 전 단계로 몇 해를 보냈습니다. 저녁이면 감자 반찬과 통조림 옥수수가 자주 올랐고 간식으로는 콘스낵을 즐기셨습니다. 혈당은 들쑥날쑥했고 밤중에 종아리 쥐가 자주 났습니다. 저는 내원한 환자의 하루 리듬을 먼저 들었습니다. 아침은 거르다시피 하고 점심은 급히, 저녁은 과식, 물은 적고 야식은 가끔, 그리고 일주일 식사 진단을 부탁드렸습니다. 김호철님이 보내준 사진 속엔 감자볶음, 콘수프, 통조림으로 만든 파스타가 늘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에 빨강과 파랑 펜으로 동그라미와 X를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감자튀김은 혈당 롤러코스터, 여기 통옥수수는 양과 조리법 문제, 이쪽 자색, 양배추, 브로콜리는 몸의 브레이크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저녁 감자 반찬은 주 1회 이내, 대신 자색 양배추 샐러드와 삶은 달걀로 식사하기. 아침 콘플레이크는 삶은 귀리와 요거트, 견과류로 교체하기. 주 3회 브로콜리를 마늘과 살짝 볶아 반찬에 추가하기. 한 달 후 호철님의 당화 혈색소는 내려갔고 공복 혈당 변동폭이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찾아오던 근육과 관절의 뻣뻣함이 유연해졌습니다. 3달 후 그는 외래 복도 끝에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이제 저녁 산책 코스가 늘었습니다. 숨이 덜 차요. 몸은 우리가 가르친 대로 배웁니다. 오늘도 한 걸음만 실천해 보세요. 오늘의 실천 항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혈당이 걱정될 때는 브로콜리 삶은 것과 달걀 두부, 올리브유를 드세요. 혈압이 걱정될 때는 비트 반개와 잎채소, CRU를 드시고요. 눈이 침침할 때는 시금치를 데쳐 달걀 노른자와 함께 드세요. 신장이 약할 때에는 비트나 시금치는 양을 줄이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주세요. 가공 토마토가 필요할 때는 유리병 저나트륨 BPA-프리 제품, 물로 헹군 뒤 사용합니다. 오늘 우리는 좋은 채소와 주의할 채소를 원리와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나이든 몸은 많이보다 맞게 먹어야 오래 갑니다. 저는 평생 환자 곁에서 함께 먹고 관찰하며 배웠습니다. 건강은 극적인 대수술보다 작은 반복의 힘으로 지켜진다는 것을요. 오늘 저녁 식탁에 보랏빛 한 줌을 올려보세요. 내일은 초록 한 줌, 모레는 빨강 한 조각. 그 작은 색깔들이 혈당의 파도를 낮추고 혈압의 벽을 부드럽게 하고 눈과 뇌를 맑게 합니다. 의사 박성철의 마지막 조언입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친절히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여러분의 건강 여정을 동행하겠습니다.